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소식은 진짜 테슬라 오너분들이라면 귀가 번쩍 뜨일 만한 그야말로 충전 요금과 관련된 엄청난 소식인데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유익한 정보들 놓치지 않고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테슬라가 이번에 완전히 새로운 슈퍼차저 충전 가격 전략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했다고 발표했거든요. 그것도 한두 곳이 아니고요. 무려 미국 내에서만 550개 추가 사이트에 라이브 프라이싱, 즉 실시간 가격제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라이브 프라이싱이라는 게 올해 5월에 처음 시작됐었는데 당시만 해도 테슬라가 전기차 충전을 저렴하고 합리적이면서도 동시에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는 전략으로 내놓은 최신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되면서 미국 전역에 더 많은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적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테슬라가 왜 이런 새로운 가격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이 소식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실 테슬라는 지난 몇 년 동안 슈퍼차저 가격 전략을 여러 번 조정해 왔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2020년에 도입된 오프피크와 온피크 슈퍼차징 요금제였어요. 이 시스템은 뭐였냐면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피크 시간대에는 요금이 비싸지고 한산한 오프피크 시간대에는 요금이 저렴해지는 그런 방식이었죠. 기본적으로 시간대별로 요금이 달라지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를 피크 시간대로 설정해 놨는데 실제로는 그날 그 시간대에 충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충전소는 텅텅 비어 있는데도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오프피크 시간대라고 설정된 시간에도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서 충전소가 꽉 차버리면 저렴한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테슬라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라이브 프라이싱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 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라이브 프라이싱이 정확히 뭐냐?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라이브 프라이싱은 정해진 시간대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충전소가 얼마나 붐비는지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가격이 조정되는 시스템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재 이용률을 기반으로 가격이 책정되는 거죠. 테슬라가 이 프로그램을 처음 론칭했을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직접 인용해 드릴게요. 우리는 추정치가 아닌 실시간 슈퍼차저 이용률을 기반으로 한 온피크와 오프피크 가격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은 변하지 않지만 이 실시간 피드백 루프가 정확도를 향상시킵니다. 이것은 혼잡한 시간대에 오프피크 가격 책정을 수정하거나 슈퍼차저가 여유로울 때에 온피크 가격 책정을 수정합니다. 여러분은 충전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격은 세션 중간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파일럿 프로그램이 10개 사이트에서 시작되며 피드백과 성공에 따라 확장될 것입니다. 와, 진짜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평균 가격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이 시스템 때문에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두 번째, 충전 시작하기 전에 가격을 미리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얼마를 낼지 알고 충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일단 충전을 시작하면 그 가격이 세션이 끝날 때까지 고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충전소에 도착했을 때는 한산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충전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충전하는 중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충전소가 꽉 차버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시스템상으로는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저는 여전히 처음에 제시받았던 저렴한 가격으로 충전이 완료되는 거예요. 완전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시스템이 어떻게 확장되어 왔는지 살펴볼게요. 처음에 이 라이브 프라이싱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슈퍼차저에만 적용됐었어요. 그것도 전부 다가 아니고요, 정말 소수의 충전소에만 적용됐던 거죠. 테슬라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시작했냐면요, 파일럿 프로그램, 즉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서 초기 버그들이나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완전히 통제된 방식으로 론칭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대폭 확장이 이루어진 겁니다. 테슬라가 국내 550개의 추가 사이트에 이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했다고 공식 발표했거든요. 어디에 확대됐냐고요? 캘리포니아는 물론이고요, 뉴저지, 뉴욕, 플로리다,
그리고 일리노이까지 미국의 주요 5개 주에 걸쳐서 550개나 되는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라이브 프라이싱이 적용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확장이냐면요. 처음에 10개 사이트로 시작했던 게 이제 560개 사이트로 늘어난 거잖아요. 56배나 증가한 거예요. 테슬라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이 가격이 정확히 언제 확정되느냐는 거예요. 테슬라가 명확하게 밝힌 바에 따르면요. 여러분이 충전기를 꽂는 그 순간, 바로 플러그를 꽂는 그 순간에 가격이 확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전하는 도중에 충전소가 더 붐벼서 프로그램이 가격을 올리더라도 여러분이 도착했을 때 적용됐던 저렴한 가격 그대로 충전이 완료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충전하는 동안 갑자기 요금이 올라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의 충전 담당 디렉터인 맥스 드제거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X, 옛날 트위터죠. 거기에 이 파일럿 프로그램의 성공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의 라이브 프라이싱 파일럿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성공적이었고 혼잡도를 줄이면서 동시에 이용률을 높였습니다. 특히 근처에 여러 슈퍼차저 사이트가 있을 때 부하 분산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부하 분산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 충전소에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다른 근처 충전소가 더 저렴할 테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분산돼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기 시간도 줄어들고 충전소 활용도도 높아지는 거죠. 완전 윈윈 아니에요? 그리고 맥스 드제거가 더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예측을 최대한 정확하게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고객들이 예상했던 가격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측을 약간 조정해서 예상보다 저렴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부정적인 깜짝 논람보다는 긍정적인 깜짝 놀람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테슬라가 차량 내비게이션의 표시, 배는 예상 가격을 실제보다 약간 높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충전소에 도착하면 생각보다 싸네? 하는 기분 좋은 놀람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이런 디테일한 배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라이브 프라이싱은 정해진 시간대별 요금제를 넘어서서 실시간 사이트 이용률과 혼잡도를 기반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실시간 피드백 루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소가 꽉 차 있을 때는 가격이 조금 올라가서 회전율을 높이고 혼잡도를 줄이려는 거고요. 이용률이 낮을 때는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심지어 이전 시간대 기반 스케줄에서는 피크 시간으로 간주됐던 시간대에도 실제로 충전소가 한산하면 저렴한 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의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충전소가 막 붐비고 있고 5분 거리에 있는 B 충전소는 한산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A 충전소는 가격이 비싸지고 B 충전소는 가격이 저렴해지겠죠? 그럼 운전자들은 당연히 B 충전소로 가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충전 인프라의 활용도가 극대화되는 거죠. 테슬라 차징 공식 계정에서 X에 올린 글을 보면요. 라이브 프라이싱이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 플로리다, 일리노이에 추가 550개 사이트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평균 가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피크 가격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더 적은 수의 세션에서만 피크 가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향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밝혔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더 적은 수의 세션에서만 피크 가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전에는 시간대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피크 시간대에 충전하는 모든 사람이 비싼 요금을 냈잖아요. 근데 이제는 실제로 충전소가 붐빌 때만 비싼 요금을 내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비싼 요금을 내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잠깐 테슬라 슈퍼차저가 다른 충전 네트워크에 비해서 얼마나 저렴한지 아세요?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요. 평균적으로 유럽과 북미에서 테슬라 슈퍼차저는 다른 고속 충전 옵션들보다 30%나 저렴하다고 해요. 30%.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게다가 신뢰성도 훨씬 높다고 하니까 테슬라 오너분들은 진짜 혜택을 톡톡히 받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라이브 프라이싱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볼까요?
테슬라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이 파일럿 프로그램이 충전소 트래픽 관리와 운전자 수요 균형을 낮추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해요. 혼잡도는 줄어들었고 이용률은 높아졌다는 거죠. 특히 근처에 여러 슈퍼차저가 있는 경우에 부하 분산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용자가 다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테슬라 오너는 소셜미디어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나는 더 큰 슈퍼차저를 찾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런 곳이 덜 붐비고 요금도 더 낮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가격 책정과 그 이유에 대해 더 투명하게 공개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요. 이런 의견도 일리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충전소가 비어있는 곳을 찾아서 경쟁하듯이 가는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스템이 공정하고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테슬라는 고객 피드백을 듣고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변경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실제로 테슬라 차징 계정은 우리는 영향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올바르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라고 밝혔거든요. 이런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리면요. 테슬라는 현재 슈퍼차징과 관련해서 2가지 주요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라이브 프라이싱이고요. 다른 하나는 슈퍼차저 큐잉, 즉 대기열 시스템 파일럿이에요. 이 큐잉 시스템은 뭐냐면요. 바쁜 충전소에서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운전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대기 순서를 예약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완전 혁신적이죠? 충전소에 도착해서 한참 기다리는 스트레스 없이 미리 내 순서를 예약해놓고 딱 맞춰서 가면 되는 거니까요. 이것도 조만간 더 많은 곳으로 확대될 거라고 하니까 기대해볼 만하죠.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는 구글맵에 실시간 슈퍼차저 가용성 데이터도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구글맵에서 테슬라 슈퍼차저를 검색하면 지금 그 충전소에 몇 개의 충전기가 사용 가능한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행 계획 세울 때 정말 유용하겠죠? 테슬라 오너는 물론이고 테슬라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다른 전기차 운전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테슬라는 2012년에 모델 S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슈퍼차, 직 네트워크를 처음 선보인 이후로 계속해서 점진적인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왔어요. 테슬라가 강조한 주요 마일스톤들을 보면요. 2016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규제 당국과 협력해서 시간 기반 요금제가 아닌 킬로와트시 기반 요금제를 허용하도록 옹호해왔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용한 정확한 에너지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는 가장 공정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테슬라는 절대로 충전 세션 수수료를 추가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수수료들은 투명성이 부족하고 킬로와트 시당 더 높은 비용을 숨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2017년에는 유휴 수수료를 도입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충전이 완료됐는데도 차를 빼지 않고 계속 꽂아두는 사람들을 해결하기 위한 거였어요. 바쁜 충전소에서 완전히 충전된 후에도 차를 빼지 않으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거죠. 이게 가용성을 높이고 모든 사용자의 경험을 개선했대요. 이제는 업계 표준이 됐다고 하니까 테슬라가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2019년에는 바쁜 충전소에서 자동으로 80% 충전 상태 제한기를 구현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80%에서 100%까지 충전하는 게 훨씬 느리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여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생략할 수 있어서 슈퍼차저를 더 빨리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면 수동으로 재설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선택권은 여전히 사용자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2020년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시간대 기반의 온피크와 오프피크 가격제가 도입됐고요. 2023년에는 혼잡 수수료로 가격 책정을 단순화했어요. 이게 유휴 수수료와 높은 충전 상태에서의 비효율성을 결합한 거래요. 바쁜 충전소에서 충전이 완료됐거나 거의 완료됐을 때 혼잡 수수료가 적용되는 거죠. 고객들은 터치스크린과 앱을 통해 알림을 받고 5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대요. 테슬라의 목표는 혼잡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충전소가 붐빌 때 가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5년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추정치가 아닌 실시간 슈퍼차저 이용률을 기반으로 한 온피크와 오프피크 가격제 파일럿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테슬라 슈퍼차징 네트워크의 진화 과정인 거죠. 테슬라는 또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기록적인 속도로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2025년은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 확장에 있어서 가장 큰 해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많은 오래된 V2 충전 사이트들을 더 빠르고 더 강력한 V4 슈퍼차저 스테이션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해요. 최근 보고에 따르면 2025년 들어서만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18
28%나 성장했대요. 전 세계 충전 스톨 수가 거의 7만 4천 개에 달하고 지난 분기에만 3,500개의 새로운 스톨이 추가됐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25년부터는 아우디, 기아, 포드, 현대를 포함한 많은 주요 전기차 브랜드들이 NACS 충전 포트로 전환하고 있어요. NACS가 뭐냐면 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 북미 충전 표준인데요. 이게 바로 테슬라의 충전 규격이거든요. 그래서 NACS를 지원하는 모델들은 테슬라 슈퍼차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로드트립이 훨씬 쉬워지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테슬라가 이 라이브 프라이싱 시스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테슬라는 단순히 충전 요금을 더 공정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충전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특정 시간대에 특정 충전소로 몰린다면 그 충전소는 항상 붐비고 대기 시간도 길어지겠죠. 반면에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충전소는 텅텅 비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건 엄청난 자원 낭비예요. 테슬라가 수십억 원, 아니 수백억 원을 들여서 충전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일부는 과부하가 걸리고 일부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라이브 프라이싱은 가격이라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충전 네트워크에 적용한 거죠. 비싼 곳은 피하고 저렴한 곳으로 가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경제적 행동을 활용해서 전체 네트워크의 균형을 맞추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건요, 이 시스템이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냐고요? 충전소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차가 불필요하게 충전소 주변을 맴돌거나 주차장에서 기다리면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고 있는 시간도 줄어들잖아요. 물론 전기차니까 배기가스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보면 충전소 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전체적인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팁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테슬라 내비게이션을 적극 활용하세요. 테슬라 차량의 내비게이션은 실시간으로 각 슈퍼차저의 가격과 가용성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러 경로 옵션을 비교해 보면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충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두 번째, 조금만 더 가면 훨씬 저렴한 충전소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고속도로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할 때 5분에서 10분 정도만 더 가면 가격이 훨씬 저렴한 충전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배터리 상태를 고려해야겠지만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가서 충전하는 게 경제적일 수 있어요. 세 번째, 피크 시간대를 피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물론 라이브 프라이싱이 이걸 자동으로 반영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 오후 같은 시간대는 충전소가 붐빌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하다면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충전하면 더 저렴할 확률이 높겠죠? 네 번째, 테슬라 앱을 자주 체크하세요. 테슬라 앱에서는 근처 슈퍼차저들의 실시간 상태를 볼 수 있거든요. 몇 개의 스토리 사용 가능한지, 현재 가격은 얼마인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충전소에 가기 전에 미리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80% 충전률을 기억하세요. 테슬라가 바쁜 충전소에서 자동으로 80% 제한을 걸어놓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80%에서 100%까지 충전하는 게 처음 80%를 충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80%면 충분하니까 굳이 100%까지 채우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혼잡 수수료를 피하려면 충전이 완료되는 즉시 차를 빼세요. 테슬라 앱이 충전 완료 알림을 보내주거든요. 그 알림을 받으면 최대한 빨리 가서 차를 옮기는 게 좋아요. 5분의 유예 기간이 있긴 하지만 바쁜 충전소에서는 그 이후로 추가 요금이 붙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이 라이브 프라이싱이 전기차 업계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볼까요? 사실 테슬라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있어서 업계의 선구자예요.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이나 충전 네트워크 운영사들이 테슬라의 혁신을 주시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테슬라의 라이브 프라이싱이 성공적이라는 게 증명되면 다른 충전 네트워크들도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이비고, 차지포인트 같은
다른 주요 충전 네트워크들도 이미 다양한 가격 전략을 실험하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업계 전체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테슬라는 글로벌 회사고 슈퍼차저 네트워크도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유럽, 아시아, 호주 등 다른 대륙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이 충분해요. 특히 유럽은 전기차 보급률이 높고 충전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서 라이브 프라이싱 같은 스마트한 시스템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전기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충전 인프라도 계속 확충되고 있잖아요. 테슬라 슈퍼차저도 한국에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고요. 만약에 한국에도 라이브 프라이싱이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전기차 운전자들도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충전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가격의 투명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바뀌는 가격이 혼란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측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계속 개선해야 하고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고요. 하지만 테슬라가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런 문제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테슬라가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요, 이 라이브 프라이싱 시스템이 테슬라의 전체적인 에너지 생태계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솔라패널, 파워월, 메가팩 같은 에너지 저장 솔루션도 개발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거든요.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저장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리고 라이브 프라이싱 시스템이 태양광 발전량이나 전력망의 상태까지 고려해서 가격을 조정한다면, 태양이 쨍쨍한 날, 낮 시간에는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가 풍부하니까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고, 전력망의 부담이 큰 시간대에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사용하면서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라이브 프라이싱은 단순히 충전소 혼잡도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체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력망 안정성에도 기여하고, 동시에 사용자들에게는 더 저렴한 충전 요금을 제공하는 거죠. 일석삼조, 아니 일석사조네요. 그리고 미래에는 더 발전된 형태의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화된 가격 제한이라든지 충성도 프로그램과의 연계라든지 구동 모델과의 결합 같은 거요. 이미 테슬라는 월정액 슈퍼차징 플랜 같은 걸 일부 지역에서 시험해 봤었거든요.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라이브 프라이싱과 결합되면 더욱 유연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충전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까요? 이 라이브 프라이싱이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사실 테슬라는 슈퍼차저로 큰 돈을 벌려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의 주된 수익원은 차량 판매거든요.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오히려 테슬라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부가가치 서비스에 가깝죠. 그래서 테슬라가 평균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슈퍼차저로 더 많은 수익을 내려는 게 아니라 충전 경험을 개선해서 테슬라 차의 가치를 높이려는 거죠. 테슬라를 사면 이렇게 편리하고 공정한 충전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어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가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들에게도 슈퍼차저를 개방하기 시작했잖아요. NACS 포트를 채택한 차량들이나 어댑터를 사용하는 차량들도 슈퍼차저를 쓸 수 있게 되면서 테슬라는 충전 네트워크 운영사로서의 역할도 강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슈퍼차저 자체가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전략적으로도 매우 영리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업계 표준이 되면 테슬라는 충전 인프라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거든요.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이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의존하게 되면 테슬라의 협상력도 강해지고 충전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도 축적할 수 있어요. 이 데이터가 또 엄청나게 가치 있는 거예요. 어떤 시간대에 어떤 지역의 충전 수요가 높은지,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여행을 하는지, 충전 패턴은 어떤지,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하면 더 효율적으로 새로운 삭터 차저를 설치할 위치를 정할 수 있고 전력 계약도 더 유리하게 할 수 있고 전체 네트워크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라이브 프라이싱 자체가 이미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실시간으로 각 충전소의 이용률을 모니터링하고 수요를 예측하고 가격을 조정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을 거예요. 테슬라는 이미 자율주행 분야에서 방대한 AI 역량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런 기술을 충전 네트워크 관리에도 적용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실용적인 질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나는 테슬라 차주인데 이 라이브 프라이싱이 나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첫째, 여러분이 충전 요금으로 절약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피크 시간대에 충전소가 비어 있어도 비싼 요금을 냈지만 이제는 실제로 붐빌 때만 비싼 요금을 내니까요. 테슬라가 더 적은 수의 세션에서만 피크 가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거 기억하시죠? 둘째, 충전소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라이브 프라이싱이 사람들을 덜 붐비는 충전소로 유도하니까 전체적으로 충전소 이용이 더 분산되는 거죠. 특히 근처에 여러 슈퍼차저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 효과가 두드러질 거예요. 셋째, 충전 계획을 세우기가 더 쉬워져요. 테슬라 내비게이션과 앱에서 실시간 가격을 보여주니까 여러 옵션을 비교하면서 최적의 충전 전략을 짤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훨씬 저렴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넷째, 충전 경험이 더 공정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전에는 왜 충전소가 이렇게 비어있는데 비싼 요금을 내야 하지? 이런 불만이 있었다면 이제는 실제 이용 상황에 맞춰서 가격이 책정되니까 훨씬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다섯째,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일단 시작하면 그 가격이 고정되니까 생각보다 훨씬 비싸네? 이런 불쾌한 서프라이즈가 없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어요.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하니까 충전소에 가기 전에 미리 체크했던 가격과 실제로 도착했을 때의 가격이 다를 수 있어요. 물론 테슬라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주긴 하지만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가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충전소를 찾아다니다 보면 오히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도 있어요. 가격 차이가 몇백 원, 몇천 원 수준이라면 편의성을 우선시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가격과 편의성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테슬라가 라이브 프라이싱을 550개 사이트로 확대했다는 건 이제 본격적인 확장 단계에 들어갔다는 의미예요. 파일럿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제는 전국적으로,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준비가 됐다는 거죠. 아마도 앞으로 몇 개월 안에 미국의 더 많은 주로 확대될 거고 결국에는 미국 전역의 모든 슈퍼차저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유럽, 중국, 그 외 지역으로도 점차 확대될 거예요. 물론 각 지역의 규제 환경이나 전력 시장 구조가 다르니까 약간씩 변형된 형태로 적용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더 정교한 가격 책정 알고리즘이 개발될 거예요. 현재는 주로 충전소의 이용률에 기반하지만 미래에는 날씨, 전력 가격, 재생에너지 발전량, 지역 이벤트, 교통 상황 등 훨씬 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스마트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 차량이 스스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충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도 있어요. 지금 충전소 A는 붐비지만 10분 후에는 한산해질 거니까 그때 가서 충전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차가 제안하는 거죠.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차가 알아서 최적의 시간에 최적의 장소로 가서 충전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V2G, Vehicle to Grid 기술과 결합될 수도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를 이동식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하는 거죠. 전력망에 여유가 있을 때 저렴하게 충전하고 전력이 부족할 때는 차에 저장된 전기를 다시 전력망에 팔 수도 있는 거예요. 라이브 프라이싱이 이런 양방향 에너지 거래의 기반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미래 시나리오들은 아직은 상상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테슬라가 계속해서 혁신을 추구하고 있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라이브 프라이싱이 단순히 테슬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기차 시대, 더 나아가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부예요. 전기차가 대중화되면서 충전 인프라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충전이 불편하면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지 않을 거고 전기차가 보급되지 않으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충전 경험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인 거죠. 테슬라가 라이브 프라이싱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 기술과 혁신을 통해서 충전 경험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공정하고 효율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충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전기차의 대중화를 가속화하고 결국에는 더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테슬라의 라이브 프라이싱 확대 소식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이렇게 계속해서 혁신하고 개선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전기차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전체 생태계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잖아요. 이번 라이브 프라이싱의 550개 사이트 확대는 시작에 불과할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거고 시스템도 계속 발전할 거예요. 테슬라 오너분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테슬라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이건 테슬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기차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다른 충전 네트워크들도 비슷한 혁신을 시도할 거고 결국 모든 전기차 운전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아이럽9는 항상 여러분께 최신 전기차 소식과 유용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